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고령 사회로 본격적으로 진입한 요즘은요, 치매 인구 또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치매는요, 그 어떠한 질병보다도 환자 본인 그리고 가족 전체에게 정신적으로나 또 금전적으로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 질병이죠. 자, 물론 예방을 위한 건강한 습관이 최우선이겠지만은요, 만일을 대비해서 발병 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든든하게 준비해 놓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이 치매 보험을 누구보다 저렴하게 잘 준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관심 있으셨던 분들 오늘 강의 시간 끝까지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에서는 오늘은 특별히 이번 일장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또 분석까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내게 필요한 보험이 어떤 건지 궁금하셨다면 저희 보험플랜 119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도 말끔하게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은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 메시지도 많이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노후에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질병으로 꼽히는 치매, 이 치매 보험을 저렴하게 준비하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박주영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요, 치매 보험입니다. 그리고 또 간병인 지원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암보다 더 무섭다는 치매, 치료비도 많이 들고 입원 일수도 길어지고 평생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이 치매 보험, 어떻게 저렴하고 알뜰하게 가입할 수 있을지 오늘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병에 대한 비용. 치매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 가족,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스란히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질병 비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치매는요, 15분마다 한 명씩 발병을 한다고 하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시간에도요, 치매 환자는 발생을 하고 있을 거고요. 치매 진단 첫 후 12.6년을 생존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점점 길어지고 있긴 한데요. 진단 받고 나서도 12.6년 이상을 생존한다고 하니 그간의 비용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간 비용은요, 2,054만 원입니다. 이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공동 간병인을 사용했었을 경우에는 월 75만 원 정도 평균, 그리고 1:1 간병을 했었을 경우에는요, 월 180만 원 정도 평균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하루에 6만 원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하루에 10만 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가 들게 되는데요. 2,054만 원씩 연간 비용을 내가 평균 수명, 치매 진단 후에 생존 기간 동안의 비용으로 계산해보니 약 2억 6천 정도입니다. 2억 6천 7백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기억력이 없어지고 언어 능력도 상실하고 그리고 판단 추상력 사고력, 이런 시공간 능력까지 사라진 치매, 나만 모르는 이 질병은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부담을 안긴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증상과 종류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는 깜빡깜빡 기억이 상실되면 건망증인가? 아니면 치매인가?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질병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데요. 첫째, 치매는요,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죠. 그리고 같은 말을 자주 반복하는 이런 상황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또 집안일 하는데도 서툴러지고 뭔가 좀 정돈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장소와 상황에 맞는 옷을 입지 못해서 뭐 겨울이든 여름이든 분간 없이 아무 때나 자기가
편한 대로 옷을 입게 되고 겨울에도 반팔을 입는다거나 밖에 나갈 때도 이런 개념을 상실하는 이제 이런 게 치매의 어떤 증상이긴 한데요. 특히 뭐 돈이나 숫자에 대한 이런 계산 능력이 저하돼서 굉장히 우리가 삶에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치매이고요. 그런데 이 치매의 그러면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볼 텐데요. 우리가 누구나 늙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이 퇴화되고 퇴행이 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치매 중에 하나가 알츠하이머입니다. 이 알츠하이머는요, 나이가 들면서 모든 기능이 노화, 또 퇴행하면서 일어나는 것들인데요. 나이를 먹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예외 없이 너나 할 거 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굉장히 무서운 치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두 번째가 혈관성 치매인데요. 사고로 인해서 뇌를 다쳤거나 아니면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뇌혈관 질환, 기타 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발병을 했었을 경우에는요, 혈관성 치매도 상당히 많다고 하죠.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 중에서 기타 치매 중에서요, 파킨슨병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루이체나 알코올성 치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치매들이 나이가 들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따로 하지 않으면 남은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환자들 중에서 치매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했고요. 네, 우리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서 현재 추정 치매 환자 수가 약 75만 명이 넘고 있다고 하죠.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치매 유병률은요, 약 10%를 넘고 있습니다. 즉, 10명 중에 1명은 현재 치매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성별로 보시면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발병률이 높죠.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62% 정도 치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장수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었을 경우에 여성이 훨씬 치매가 많이 걸린다. 그리고 성별, 연령별로 봤었을 경우에는요, 우리가 60세 이후부터 치매가 나타나신 분도 있고, 물론 더 전에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도 65세 기준으로 하는데, 65세, 70세, 75세, 80세, 즉, 가정 중에서 가장 이제 80세부터 27%가 치매가 나타나고요. 그 이후에 85세까지 32%니까 약 59, 약 60% 가까운 비중이 80세 이상, 치매가 급격하게 나타난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70세에 발병하지 않았더라도 80세부터는요,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경도를 거쳐서 이제 경도가 CDR 척도 1점 치매인데요. 41%가 벌써 경도 치매가 나타났죠. 그러면 경도를 거쳐서 중증도, 중증까지 가는데 계속 치매는 앞으로 전진만 있고 후진이 없죠. 낫는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도 치매가 많다는 것은 앞으로 중증도와 중증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치매에 자유로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만 모르는 아프고 슬픈 질병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내가 걸리면 나는 모르지만 남은 가족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 치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입원 진료비, 그리고 입원자는 얼마나 되는가 먼저 봐야 되겠죠. 2008년 기준으로요, 요양병원 입원 진료비를 보니까 9,002억 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자료인데요. 8년 후 2016년 통계를 보니까 약 5배, 4조 6천억 원으로요, 약 5배 정도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입원자는 어떻게 될까요? 3명 중 1명, 약 35.6%가요.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을 한다고 하죠. 여기는 치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도 많이 상승하고 입원자 수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이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치매 1명당 우리가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가 상당히 많은 관심사죠. 자, 본인이 7%, 배우자가 15%, 약 22%는 본인과 배우자가 비용을 한다고 치지만 그 나머지 준비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내 자녀, 남은 내 가족들이 고스란히 78%의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뭐라도 활동할 수 있을 때 치매에 대한 준비를 하셔서 사랑하는 내 가족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CDR 척도라는 것으로 치매를 측정을 하는데요. 치매 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그리고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인데요. 1점부터 시작을 해서요.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하게 되죠. 우리 시청자들 너무나 많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0점과 0.5는 우리가 건망증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깜빡깜빡 이제 초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치매는 아닙니다. 치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요. CDR 척도 1점부터 3점 이상을 우리가 치매라고 하는데 대부분 치매보험에서 이 부분을 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치매보험은요. 진단비와 간병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경증과 중증도 중증 그리고 생활자금을 얼마큼씩 주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경도치매는 CDR 척도 1점이라고 해서 진단자금 300 또는 500을 지급을 받을 수 있고요. 중증도 치매 같은 경우는 CDR 척도 2점인데 500에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료 구성에 따라 선택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요. 중증 치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상태로 오래 가게 되면 많은 생활비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진단비 2천만 원에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주고요. 그리고 매월 생활자금을 평생토록 지급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여기 있는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치매보험은 매달 또는 매년 인상이 되고 있는데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 간병비 월 100만 원 정도로 충분할까? 일단은 경도일 때는 300만 원, 중증도일 때 500 또는 1000, 그리고 중증일 때 2천만 원에 매월 평생토록 생활자금을 10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치매 첫 진단 후에 12.6년 이상 생존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매월 100만 원씩 만약에 15년을 생존한다 그러면 1억 8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진단비 2천만 원을 더하게 되면요. 약 2억을 수령하게 되죠. 그래서 2억 정도로 준비하시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20년 정도 생존하신다라고 하면은 2억 6천 정도를 수령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중증 치매 진단 후에 사망을 하시더라도 36개월, 즉 3,600만 원과 진단비 2천만 원에서 5,600만 원 확정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속 있게 준비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회사마다 약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건지 제가 많은 회사 중에서 몇 군데만 선별해서 보여드리겠는데요. 일단 생명보험사 2개 하고요. 손해보험사 1곳을 제가 비교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하셔야지 원하는 담보를 선택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먼저 90세와 95세 만기를 선택할 수 있는 생명보험사는요. 경증 300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중증도 500 또는 1000, 그리고 중증에 2천만 원, 그리고 월 생활비 평생토록 1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거고요. CDR 척도 3점, 중증일 때 납입 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75% 확정금리로 불이하기 때문에 내가 치매 발병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낸 돈보다 훨씬 많은 자금을 수령해서 목적 자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사는요. 동일한 조건이긴 한데요. 얘는 2년마다 10%씩 체증을 하는데 종신토록 지급하는 게 아니고 15년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약간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 기타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들은 차액을 지급하지 않고 각각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뭐 여기 500이다 그러면 얘도 지급하고 또 중증도가 걸리면 여기도 1000만 원 따로 지급하고 중증 걸리면 또 따로 지급하고 이렇게 회사마다 차이가 있어서 보험료가 결정이 되니 이런 부분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들어도 잘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도요. 보장은 대략 비슷합니다. 그러나 파킨슨 진단비를 뭐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회사도 있고요. 나머지 또 CDR 척도 2점 중증도에서 납입 면제를 해주는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선정을 하실 때는 잘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또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요. 생활자금을요, 간병자금을 60회만 지급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본인의 성향에 따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료 예시를 보면요. 제가 생명보험사 1곳에 대한 예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여자와 90세 만기와 95세 만기를 한번 비교해 드려 볼 텐데요. 제가 35세부터 55세까지만 비교를 해 드려 봤는데요. 가입은요. 30세에서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유병자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딱히 유병자라고 할 게 없는 게 치매보험은요. 가입 조건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어서 질문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가입이 쉽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남성 같은 경우는 90세 만기면 4만 원대인데요. 95세 만기면은 한 10,000원, 17,000원 정도 차이가 나죠. 이렇게 해서 남성과 여성은 3만 원부터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95세 만기로 하면 보험료가 조금 더 비쌉니다. 보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이와
이런 거에 따라서 직업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 생년월일을 가지고도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두 군데서 치매보험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어느 회사가 더 좋을까? 어떤 게 나한테 더 유리할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회사마다 다 다르지만 아주 대략적으로 기본적인 것만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요. 30세부터 회사마다 70세까지 또는 75세까지 이렇게 보장이나 이런 가입 기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만기도요. 90세까지만 되는 데가 있고요. 또 95세까지 되는 데도 있고 아니면 100세까지 다 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단비 또한 300 또는 500부터 다양하게 구성이 가능하시고요. 생활자금을 정액으로 주거나 체중으로 주거나 이렇게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종신토록 지급하는 데도 있고 15년만 지급하는 데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좀 설계를 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납입 면제도요. 중증도인 CDR 척도 2점에서 납입 면제 되는 회사가 있고 3점 중증에서 납입 면제가 있는 데도 있지만 생명보험사는 모든 보험사가 다 납입 면제가 있다. 그래서 납입 기간을 길게 하셔도 혹시 중간에 치매가 걸리면 돈을 내지 않고도 보장을 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요. 30세 또는 40세부터 가입이 가능한 이런 회사도 있고요. 60세까지만 제대로 보장을 해준 데가 있고 60세가 넘으면 진단자금이나 생활비를 확 줄이는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살펴보시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간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요. 나머지 이런 부분도 금액은 100만 원부터 차등 나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등을 두는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생활자금은요. 손해보험사는 5년 60개월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지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차이가 있음을 아시고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치매보험을 알뜰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진단비와 간병비를 충분하게 내가 원하는 보험료에 맞춰서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30세부터 75세까지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다 가입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보셨겠지만 일찍 가입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십니다. 왜냐하면 치매보험은 발병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점점 비싸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작년에 설계했다가 올해 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15,000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비싸질 수밖에 없으니 좀 더 저렴할 때 가입하시면 좋겠고요. 확정금리 2.75%로 불이하기 때문에 내가 치매에 걸리지 않고 20년 후 30년 후에 내가 치매가 안 걸리고 건강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 시점에 해지하셔서 쓰셔도 내가 넣는 것보다 훨씬 많은 환급률로 목돈말을 해서 생활비를 버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건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고혈압과 당뇨, 암 등 현재 치료를 받고 있더라도 다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단 5년 이내에 뇌혈관이랄지 아니면 치매 진단을 받았다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은 웬만한 질병들은 다 인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전문가 상담하셔서 저렴하고 알뜰하게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조금 더 예시한 보험료가 비싸다라고 하면 맞춤 설계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반구자로 가능해서 월 100만 원을 받을 거를 50 정도 또는 30 이렇게 낮추시면 보험료 2, 3만 원대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치매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15분에 한 명꼴로 이 치매가 생긴다고 하니까 저희가 오늘 1시간 동안 방송을 하는 중에도 3명 이상이 치매에 걸린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들으시니까 실감이 나실 것 같은데요. 이 치매에 발병되는 것도 역시 무섭지만은 치매의 진단을 받고 나서도요, 12년 넘게 살아가게 된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치매를 외면할 게 아니라 치매 보험으로 든든히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지용 전문가님께 좀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90세 만기나 95세 만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만약에 그 95세가 넘어서 저희가 중증 치매에 발병이 됐어요. 이럴 때 매달 생활비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 못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만기를 90세다, 95세다, 100세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부분은요. 내가 치매를 발병하는 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0세 만기로 했는데 내가 90세 전에만 치매를 걸린다.
그러면은 평생토록 생활자금을 받기 때문에 네, 전혀 문제가 없고요. 95세 만기를 설정했다고 하면 95세 안에 치매가 발병하면 평생토록 생활자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걸리는 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0세도 괜찮고 95세도 괜찮은 이유는 내가 그 안에 아까 통계에서 보셨던 것처럼 80세에서 85세 치매 확률이 약 60% 가깝거든요. 그래서 90세 만기로 하셨을 때 90세 안에 걸리신다면 예, 평생 수령하기 때문에 90세가 됐든 95세가 됐든 예, 그것은 네, 본인들의 평균 수명이나 지금 현재 가입 나이에 따라서 생존 기간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몇 세로 하는 게 좋을지는 같이 상담해서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90세 만기나 95세 만기에서 이 만기 기준이 발병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중증 치매에 발병만 된다면 여러분들이 매달 생활비 100만 원을 꼬박꼬박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가져갈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방송 전에도 여쭤봤는데 이게 생명보험사의 기준이고 여러분들이 손해보험사의 치매보험을 가입하신다면은 이러한 생활자금 최대 5년까지밖에 못 받는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저는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 박주영 전문가님 모시고 치매보험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렸고요. 자,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중증으로 갈수록 생명보험사의 치매보험이 더욱더 유리하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앞으로 치매가 많이 발병될 거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욱더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빠르게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치매보험을 비롯해서 내 노후를 든든히 지켜주는 보험 준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보험플랜 119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바로 입원 일당입니다. 오늘은 입원 일당 대해서 홍지연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최근에 입원 일수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네. 누구나 살아가면서 입원을 할 일이 갑작스럽게 생기잖아요. 네, 많죠. 바로 그럴 때 생각보다 큰 돈이 나가서 많이 부담을 네. 느끼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입원 일당에 대해서 알아보고 몇 가지 상품 한번 추천을 받아볼게요. 네, 요즘에는요 병원에 길게 장기간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라고 하죠. 예. 그런데도 여전히 통계치를 보면은요. 평균 병원 입원 일수가요 7일을 넘고요. 또 병원 한 곳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병원으로 좀 옮기는 것까지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예전보다 그렇게 크게 줄어들진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예, 아무래도 병원을 일반
개인 병원에 가게 되시면은요, 좀 짧게는 하지만 그래도 좀 길게 다른 병원으로 또 옮겨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줄어들지는 않은 걸로 좀 이렇게 평균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질병 그리고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가게 되면 드는 병원비, 진료비 부담되는 항목이 있죠. 그렇죠. 예, 진료비, 수술비 그리고 입원비가 있는데 뭐 진료비나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준비하시죠. 실손 의료비 그리고 진단금, 수술비로 이렇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입원비 같은 경우에는요. 장기간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입원비 준비하는 거에서 좀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예. 예. 그런데 만약에 짧게 입원을 했는데 보험금 많이 준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당연히 좋죠. 네. 내가 입원을 며칠밖에 안 했는데 뭐 보험금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뭐 싫어하실 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많이 좋죠.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입원 일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입원비에 대해서 특화된 보험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아나운서님, 네. 아나운서님은 우리나라 입원 진료비가 연간으로 봤을 때 예.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세요? 진료비요? 네, 입원 진료비가 예전에 입원 비해서 진료비가 늘었을까요? 지금 줄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입원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입원비도 네.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 아니요, 늘었다라고 합니다. 예. 예, 아무래도 나라 정책상 입원을 장기간 해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원 진료비가 늘었어요. 이거는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요, 예. 우리나라가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입원 환자 수가 2배나 더 많다라고 해요. 뭐 일본 다음으로 2위인가 봐요. 예. 그렇죠. 또 1인당 평균 재원 입원 일수가 18.1일로 일본보다 이렇게 일본 전으로 이렇게 길었어요. 평균적으로 한 2배 정도 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 지난해 의료기관별 진료비 증가율을 좀 살펴봤는데요. 가장 많이 증가한 곳 보이시죠? 아, 예, 상급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예. 이렇게 진료비 증가율이 확연히 딱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시면 가벼운 뭐 감기 같은 거, 예. 진료 같은 거 하실 때는 보통 일반 병원을 찾아요. 하지만 뭐 가벼운 수술이나 뭐 입원을 요하는 수술을 하실 때도 보통 상급 종합병원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예를 그렇죠. 우리가 뭐 조금 다치면은 네. 치료만 필요해도 좀 입원을 하게 되면은 저도 큰 병원을 찾아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내장 같은 수술, 또 치액 수술 하는 경우도 한 10명 중에 한 6명은 상급 종합병원을 찾는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환자들 스스로가요, 의사의 판단보다도 개인 선택에 의해서 병원을 찾는 성향이 더 높다라고 해요. 예. 아무래도 상급 병원에 가게 되면요, 의사 선생님이 더 뛰어날 것 같고 또 치료하는 것도 더 월등할 것 같고 이런 심리적인 게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표를 보니까 아니 네. 입원 일수가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왜 입원비가 많이 나올까 했더니 상급 네. 종합병원이 비싸니까 그렇죠. 찾아가시니까 많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전체 입원 일수 중에서요, 상급 종합병원에서 입원하는 일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아나운서님, 예. 아나운서님 혹시 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입원하시는 걸 혹시 보셨죠?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이게 뭐 여러 명이서 같이 쓰는 데도 있고 한 예, 명만 쓰는 데도 있잖아요. 맞아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만약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첫날부터 뭐 여러 사람이 쓰는 병실을 들어가나요? 전 뭐 여유만 되는 편이냐 1인실로 쭉 하고 싶을 것 같은데 네. 나중에 결국에는 다인실로 옮기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처음에 큰 병원에 만약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1인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좀 대부분 예.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 그러니까 종합병원의 1인실 병실료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예. 보시면요, 삼성서울병원이
48만 원 하루당. 그리고 하루에요? 네. 예. 서울 아산병원이 42만 원. 그리고 세 번째로 세브란스 병원이 38만 원이 이렇게 비용이 들었어요. 병실료가. 예. 어때요? 적지 않은 비용이죠?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수술을 하거나 진료를 받을 때 이게 네. 비싸면은 그건 좀 납득이 가는데 왠지 좀 네. 입원비로 이렇게 큰 비용이 나간다 그러면 좀 억울한 느낌도 들고요. 그렇죠. 단순하게 입원만 했는데도 예. 이렇게 가벼운 수술을 하는데도 하루당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2인실 정도 아니면 1인실 이렇게 입원을 했을 때 이틀 입원을 하게 되면 부쩍 입원비가요. 100만 원 가까이 그리고 80만 그러네요. 원 가까이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질환별로 며칠을 입원하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예, 평균 입원 일수네요. 예, 이거는 이제 종합병원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암으로 만약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5일 그리고 대장암으로 입원하시게 되면 8일 정도 하시는데 요즘 다빈도 경증 질환 있죠? 백내장이라든가 치액으로 만약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한 4일 정도 입원을 하신다 그러고요. 예. 인공관절로 만약에 수술을 하시게 되면 입원을 하시게 되면 한 2주 정도, 14일 정도 입원을 하신다라고들 합니다. 이처럼요, 다빈도 경증 질환으로 입원을 하시게 되면 평균적으로 뭐 일반 병원 같은 경우에는 2.5일하고 돼 있는데 한 3일 정도 입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한 7일 정도 입원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한 수술인데 이 정도니까 자칫하면 네. 수술비를 넘어설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예. 실손으로 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떨까요? 이렇게 되시면 많으신 분들이 나 실손이 있으니까 실손해서 뭐 예. 얼마든지 치료도 받고 입원도 자기간 해도 다 해결이 돼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예.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요. 실손 의료비에서 입원비에 대해서 전체를 다 보장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예, 보시면요. 예. 입원을 했을 때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 그리고 뭐 상급 병실을 사용했을 때 비용이 각각에 대해서 조금 다른데 차이가 어떻게 있냐면 급여로 만약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90% 그리고 비급여로 했을 때는 80% 또 예. 상급 병실 1인실 이렇게 사용하셨을 때는 50% 자기부담금이 50% 정도 보장을 받으시는데 예. 여기에서 전체를 거기에서도 또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최고 하루에 1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럼 50%도 아니네요. 예,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다 해결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번 일당으로 조금 준비를 하셔서 채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입원을 했는데 보험료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너무도 좋겠죠.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입원비 일당 만약에 준비를 하시게 되면 예.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가입 연령이 30세부터 80세까지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아프신 분들이 입원할 확률이 더 많잖아요. 예, 그래서 유병자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예. 그리고 요즘에는 장기적으로 입원을 많이 안 시켜주시잖아요. 그래서 11령 그리고 30일령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다가 요즘의 트렌드 상급 종합병원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큰 금액 첫날부터 20만 원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입니다. 첫날부터요? 예. 네, 그리고서 병원 해당되는 병원은요, 뭐 일반 병원 그리고 뭐 종합병원 또 치과병,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 이렇게까지 보장할 수 있는 병원들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입 담보를 좀 볼게요. 예. A사와 B사 제가 한 두 군데 회사를 조금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A사 같은 경우에는요 담보를 주계약으로 첫날부터 되는 입원비 일반 병원에 가게 되시면 입원비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비 그리고 중환자실 입원했을 때 입원비 이렇게 담보를 구성을 하는데 필수 담보인 급성심근경색을 1,000만 원을 같이 해서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예. B보험사 같은 경우에도 주계약으로 비슷한 담보예요. 담보에서 A사와 좀 비슷하게 보장을 좀 맞추기 위해서 상급 종합병원 입원비와 입원 일당을 하루 한 번씩 조금씩 더 업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험료 궁금하시죠? 예,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 보시면요. A사 같은 경우에는요. 11형으로 봤을 때 남성이나 여성이나
2만 원에서 한 3만 원대면 준비가 가능하세요. B사 같은 경우에도 11령으로 봤을 때 남녀 모두 다 2만 원에서 한 4만 원 요 선대면 좀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짧은 거 10일 싫어, 30일이 좋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여기에다가 지금 11령에다 한 만 원 정도 좀 추가를 하시면 길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A사와 B사 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A사하고 B사는요, 동일하게 첫날부터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30세부터 가입 연령이 80세까지 동일하게 가입 연령이 이런데 유병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가입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그리고 A사 같은 경우에는 뭐 11령, 30일령이 있는데 B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긴 것도 있습니다. 예, 121년까지 선택해서 좀 다양하게 좀 선택이 주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A사 같은 경우에는 15년 갱신으로 또 B사 같은 경우에는 10년 갱신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 보장 부분 가장 중요하잖아요. A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병원으로 만약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첫날부터 3만 원씩 보장을 받으시고요. 3급 종합병원을 만약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첫날부터 20만 원씩 계속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상급 종합병원에 중환자실을 입원을 하신다. 라고 하시면요. 첫날부터 40만 원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사 같은 경우에는요. 첫날부터 2만 원씩 보장을 받으시는데 4일째부터 3만 원씩 일반 병원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동일하게 20만 원씩 첫날부터 또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집중치료실이라 그래서 20만 원씩 또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흔히 일어나는 다빈도 이런 경증 질환으로 상급 종합병원에 5일 정도 입원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무려 얼마예요? 100만 원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입원비 일당 하나 정도는 준비를 하는 게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번 일당 나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상급 이 종합병원 병실을 보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 실비로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고 우리가 이번 일당을 미리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A사와 B보험사 좀 추천 주셨는데 두 개 다 뭐 첫날부터 보장이 가능해서 네, 맞아요. 어떤 거 준비해야 되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한 가지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만약에 입원을 요하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입원 일당을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A사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A사 같은 경우에는요, 갱신 주기가 우선 길어요. 길고 아까 전에도 뭐 아나운서님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상급 병원 종합병원에 중환자실로 입원하는 경우들이 반드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시면 무려 40만 원을 첫날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큰 보장을 가져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A사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A사가 일단 갱신 주기가 B보험사보다 길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중환자로 입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첫날부터 40만 원씩 매일매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홍지연 전문가님과 함께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 했습니다. 자, 이번 일당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유병자분들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1인실을 좀 편하게 이용을 하시고 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번 일당 이렇게 챙겨가시면은요 좀 든든하게 보장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 문자 통해서 실시간 상담 이어서 도움을 드릴 텐데요. 보험에 고민이 있으시거나 또 내가 가진 보험의 리모델링을 원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전화 문자 연락 지금 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걸려온 전화 한 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보험플랜 119입니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예. 남편 보험인데 보험료도 부담되고 약관 대출도 있고 해서 유지를 계속 해야 하는 건지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우리 남편분 보험 지금 확인을 받아보시는 건 이번이 처음이시고요? 네. 잘 살펴드릴게요. 남편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세요. 딱 50대셨고요. 네. 지금 보험료 자체도 좀 부담이 되시는 상황인가요? 37만 원 정도거든요. 네. 좀 부담이 돼요. 그 사이에 좀 갱신도 되셨고요? 네. 갱신 2번 정도 됐어요. 혹시 갱신 전에 보험료 얼마 정도였는지 기억을 하세요?
예, 한 26만 원, 26만 원 정도요. 그럼 뭐 이미 10만 원가량 오른 상황이네요. 네, 부담이 중간에 좀 예. 중간중간에 들은 것도 있고 조금씩 들은 것도 알겠습니다. 있고 해서, 네. 자, 우리 남편분요. 챙겨주고 싶은 보장이나 가족력 혹은 병력 있으실까요? 특별한 병력은 없고요. 예. 그냥 조금 보험료 줄이면서 예, 그냥 실비랑 좀 위주로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좀 합리적인 보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올해 50대신 남편분의 증권 4건 보내주셨습니다. 교보생명의 가족사랑 통합 CI 보험 준비해 주셨고요. DB손해에서 3건 준비해 주셨네요. 내생의 든든 종합보험, 우리가족 건강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까지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현재 37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볼게요. 예전에는 26만 원 정도 됐던 보험이 이것저것 추가도 하고 갱신도 되다 보니까 지금 36만 원이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보험료도 좀 줄이고 싶다고 하시고요. 괜찮은 보장도 챙겨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약관 대출도 있다고 하시네요. 김경화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보내주신 증권 모두 4개인데 요거 지금 4가지 상품의 보험료가 37만 원 정도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대출은 지금 보니까 네. 가족사랑 통합종신 CI보험 이쪽에서 받으신 것 같은데 네. 네. 혹시 대출 금액을 밝히실 수 있나요? 예, 한 1,000만 원 정도요. 그러시구나. 부담 주시겠네요. 네, 그러면 이자도 매달 나갈 것 같은데 이자 부담은 좀 어느 정도 되시나요? 한 3만 원 전후로 해서 좀 나가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매달 나가는 돈이 한 40만 원 정도 되실 것 같은데, 네. 요거 4가지 상품을 제가 뭐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설명드리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우리 시청자님 고민을 제가 좀 오늘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교보생명 가족사랑 통합 CI보험. 요 상품은 CI 보험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네. 이제 뭐 중대한 암이나 중대한 수술,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요런 게 걸리면 요거는 50% 선지급형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계약이 지금 7천만 원 되어 있으니까 네. 암에 걸리면 3,500만 원을 선지급 받으시는 요런 주계약 담보예요. 근데 네. 이 주계약 담보에 주계약 네. 7천을 가입하셨는데 요거에 네. 대한 보험료가 22만 1,2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상품 교보 큰사랑 통합 CI 보험 요 상품에 대한 보험료의 90% 정도가 이 주계약에 다 해당이 되어 있는데 이 네. 주계약에 해당되어 있는 요 금액이 적립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대출을 좀 받아서 쓰신 것 같은데 요런 이 상품 자체가 나머지 주계약 말고 나머지 특약 부분들 있죠. 요런 네. 특약부들은 다 만기가 80세시잖아요. 예. 예, 모든 만기가 80세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특히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신입원 특약과 교보 수술 특약 요거는 3년 네. 갱신이시고요. 그 요 네. 상품 안에 실손보험을 같이 가입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실손보험도 3년마다 갱신이다 보니까 네. 우리 그 보험료가 처음에 26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아마 가족사랑 통합 CI 요 보험이었을 텐데 요게 한 28만 5천 원 정도 오른 거죠. 네. 4가지 상품이 4가지 특약이 3년마다 갱신을 보니까 2회 정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보험료가 좀 오르신 상품이고 네. 그다음에 이 보험 구성을 좀 보니까 네. 이 가족사랑 통합 CI 보험을 금액을 크게 준비를 하시고 부족 네. 부분을 그때 조금씩 이렇게 네. 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DB손해보험에 내생에 든든 종합보험 네. 요건 보니까 뇌졸중 진단비 2천만 원 때문에 가입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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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운전자 담보가 여기 같이 되어 있어요. 네. 이 가족사랑 통합 CI 보험은 뇌졸중이 아니고 뇌출혈이니까 뇌졸중을 더 업하시고 운전자 보험까지 해서 요거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신 것 같고 네. 그 다음 상품 우리 가족 건강보험 네. 요 상품은 보면 상해 사망이 2억이 되어 있어요. 상해 사망 네. 2억에 총 보험료는 39,000원이신데 상해 네. 사망 2억에 뭐 골절 진단비, 화상 진단비,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 뭐 이렇게 가지고 계신데 네. 이 4만 원 정도 되는 돈에
50% 이상이 상해 사망 2억에 대한 보험료예요. 예. 그래서 이 상해 사망 2억이 22,000원 보험료 나가고 네.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남편분 직업이 네. 혹시 남편분 직업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이게 택시 기사요. 네. 그러시구나. 이게 네. 지금 상해 등급이 조금 높은 직업이셔가지고 네. 그래서 아마 상해 사망을 가입하셨을 때 금액이 보험료가 되게 높게 올라간 것 같은데 예전 상품에는 이렇게 상해 사망을 1억이나 2억 그 이상 가지고 가야 내가 가지고 싶은 담보를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는 이런 상품이 있었어요. 네. 요즘 상품은 내가 원하는 담보만 가져가도 되는데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담보를 가져가려면 꼭 네. 상해 사망을 1억이나 2억을 넣어야지 내가 가지고 가고 싶은 담보를 가입을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보험료가 이중으로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상품 자체는 그리고 뭐 장기 간병 요양비, 뭐 21대 질병 수술비, 4대 퇴행성 희귀질환 진단비, 뭐 이렇게 담보들, 요런 담보들은 또 10년마다 갱신이시고, 요 10년마다 갱신인 담보는 지금 가입하시려고 해도 싼 담보는 아니에요. 좀 네. 가격대가 좀 있는 담보라 아마 이 당시에 가입하실 때도 10년마다 갱신 상품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갱신 기간이 좀 아직 50세신데 갱신 기간이 10년이면 앞으로 조금 부담이 좀 되지 않으실까 그렇겠네요. 이런 네.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DB손의 참 좋은 운전자 보험 요것도 네. 또 나중에 추가로 가입을 하셨는데 네. 요거는 보니까 제가 딱 보니까 네. 자동차 부상 치료비랑 네. 응급실 내원비 때문에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보험 상품을 보면은 이 상품은 무엇 때문에 가입을 했을까라고 네.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품마다 특색이 있게 잘 가입을 하셨어요. 이 상품은 부상치료비 14급 받으면 20만 원 나오는 부분이랑 응급실 네. 내원비 5만 원, 상해나 네. 질병 어떤 걸로 입원을 응급실에 가셔도 5만 원씩 나오는 이런 담보 때문에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제가 상품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네. 혹시 대출 받으신 1,000만 원을 갚으실 네. 여력이 지금은 되시는지 혹시 좀 여쭤봐도 힘들어서, 예. 그죠? 보험료도 계속 해야 줄여야 되니까. 되고 네. 대출 이자도 계속 나가고 힘드시죠? 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교보생명 가족사랑 통합 CI 보험 있죠? 요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실손은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하시고요. 그리고 네. 나머지 밑에 부가적으로 부족한 것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들었던 요 보험료도 필요치 않은 보험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이번 기회에 정리를 쫙 하시면 네. 그동안 대출 받은 것 때문에 마음에 무거우셨죠. 짐일 거예요, 아마. 대출이 네. 있으면. 요것도 정리를 하시고, 대출금도 없어지고, 그리고, 정리를 하시면서 그동안 쌓였던 적립금의 어느 정도의 목돈은, 손에 쥐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네. 실손 전환을 착한 실손으로 하면은, 갱신되는 보험료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네. 요렇게 하시고 나면, 네. 지금 보험을 싹 정리를 했으니까 새로 준비를 좀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새로 제가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냐면요. 네. 생명보험사하고 손해보험사를 다 네. 섞었어요. 이게 네. 생명보험사의 장점도 있고 손해보험사의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보험사 쪽에는 암진단비하고 네. 치매 진단비 네. 이쪽으로 준비를 5천에서 3천까지 이렇게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나머지 수술비, 이대질환, 뇌혈관, 허혈성 이런 거 수술비, 그다음에 네. 진단비, 그다음에 네. 각종 생활질환에 대한 수술비 이런 네. 것까지 다 합쳐서 거기다 여기다 운전자 보험까지 운전자 담보까지 풀로 넣었어요. 네. 그 네. 예전에 가입하신 운전자 담보는 네. 운전자 벌금 2천만 원에 변호사 선임비용 500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이었잖아요. 네. 지금 새로 가입하실 부분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억이시고요. 변호사 네. 선임비용도 2천만 원까지 이렇게 좀 네. 범위도 크게 이렇게 해서 준비를 네. 하셔도 보험료가 지금 21만 6,800원이거든요. 오, 예. 네. 그래서 실손까지 합쳐도 24만 7,170원이에요. 네. 보험료가
16만 원 정도 절약되시는 부분인 거예요. 네. 이자도 안 내고 네. 대출 부분도 다 정리되고 어느 네. 정도의 목돈도 손에 쥐실 수 있는 이런 상품인데 8년 동안 보험료 낸 게 아깝다고 네. 생각하실까 봐 네. 계산을 좀 단순하게 제가 해봤어요. 그동안 내시는 돈이 40만 원 정도 되셨잖아요. 40만 네. 원을 앞으로 12년 동안 내면은요, 총 네. 납입하는 금액이 5,760만 원이세요. 예. 네. 근데 이 금액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계속 갱신 상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갱신한분들이 예. 보험료가 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보다 네. 커지는 거죠. 5,760보다. 근데 네. 지금 제가 알려드린 23만 7천 원을 앞으로 네. 20년 동안 내시면 네. 5,680만 원이세요. 그럼 네. 5,680만 원 내시고 100세까지 보장을 가져가시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현명하고 유리한 방법일 수 있는 거죠. 예, 시청자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도움 드리는데요. 우리 아, 남편분 보험 좀 과감한 정리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절대 아까워하지는 마시고요. 교보생명의 네. CI 보험 실비만 전환해서 남기고 다 정리를 좀 하시는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네. 손보와 생보의 그 장점만 쏙쏙 뽑아서 꼭 필요한 보장들 넣어드리고 전체 보험료 13만 원까지 낮춰 드렸으니까 13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 드렸으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이렇게 보험료가 고민이시거나 가족의 보험 궁금하신 분들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 또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